그러면 오늘은 네. 트레이딩 기법 중에서 종가 베팅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상관없겠죠. 네. 뭐 오늘 오르든 내릴 마들 일반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하루 패턴, 특히 당일 단타, 흔히 뭐 스캘핑이나 뭐 열심히 하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통 언제 열심히 해요? 아침에. 오, 맞아요. 아침에 준비 땅 했을 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에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 다 열심히 해요. 다 봅니다. 거의 대부분 주식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침에는 다 봐요. 내 종목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9시에. 네, 9시 열심히 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심 먹으러 가고 회사 일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도 흩어지잖아요. 보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 안 보는 시간대가 비교적 아침에 비해서는 아침보다는 종가가 많겠죠. 변동성이 좀 작겠죠. 아침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작은 시간대가 되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난 종목 이제 매매 끝났으니까 팔고 갈 거야. 단기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중에 하루 넘기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후 되면 주가가 잠잠해지고 팔고 나가겠죠. 근데 이 종목이 전망이 좋아요. 네. 추세가 좋아요. 네. 내일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내일 그 종목에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또 아침에 또 주가가 막 급등급락하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매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순히 종목의 어떤 특정 상황 맥락적인 것보다 큰 틀로 보면 시장의 원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장이 딱 열리면 천하제일 단타대회 열심히 다들 하다가 오후가 되면 흩어지고 다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열심히 거래를 하고 여기 제가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래량 밑에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언제 거래량이 많아요? 아침이요. 아침. 이거를 길게 한번 볼까요? 항상 아침마다 거래량이 많죠. 그리고 오후는 거래량이 줄고 이게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어쨌든 내가 물량을 단기적으로 팔아서 차익을 먹으려면 그거를 초과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단기적으로 초과 수익이 나오려면 나보다 누군가 비싸게 사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네.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적겠죠. 네. 많을수록 좋죠. 그쵸. 근데 언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아침이요. 그쵸, 아침이죠. 그래서 그거를 노리는 게 종가 매매의 일단 큰 맥락적 원리예요. 확률적 우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종목이 뭐 무조건 뭐 종가 매매하면 수익이 나냐? 그건 아니지만 네. 이거를 우리가 매매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면 어떤 반복되는 확률적 우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우위가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장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코스닥을 예로 들면 네. 아침에 거래량이 많고 변동성이 컸지만 오후가 되면 이제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는 시간대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거래가 활발한 시간대에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아까 하루를 넘기면 밤사이 악재가 나오면 네. 다음날 개파락을 맞거나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반대로 손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대부분 우리 인간이 그걸 알고 있고 편견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루를 안 넘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그 안 넘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면서 수익을 내는 전략들이 보통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런 현상이 더 유리한지 대략적으로는 한번 그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볼 수 있냐? 여기 지금 제가 코스닥을 띄워놨잖아요. 네. 코스닥을 띄워보면 뭐 상승한 날도 있고 하락한 날도 있고 이러잖아요. 자, 종가 베팅에서 오버나이트 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다음날 아침 갭을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갭 수익률만 따로 떼서 수익률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침에 사서 종가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한번 통계를 단순하게 해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종가에 사서 다음날 아침 시가에 매도하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아침 시가에 사서 종가에 매도하기. 두 가지 전략.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를 넘겨서 갭을 먹냐 아니면 아침에 사서 오후까지 들고 있냐. 그 두 가지 수익률만 코스닥을 나눠서 지금 이거는 다 합쳐져 있잖아요. 네. 그 두 개를 수익률을 나눠서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있나? 아래에 지금 선이 하나가 그어져 있잖아요. 네. 요거를 로그 차트로 한번 볼게요. 파란 선이 막 올라가고 빨간 선이 지금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종가에 사서 시가에 매도한 경우만 수익률을 누적했을 때 그래프고요. 오. 시초가에 사서 종가에 팔았을 때 누적 성과 그래프예요.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밤에 사든 낮에 사든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루를 넘기는 게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하락을 맞는 경우보다 갭 상승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락장이더라도 일단 갭이 띄워놓고 장중에 미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하루를 넘기는 게 네.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장중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확률로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차트로 그냥 거래세나 수수료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익률로만 만든 그래프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코스닥을 똑같이 이렇게 거래한다고 이 수익률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시장의 경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가 매매 원리. 예를 들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대략 비슷한 경향성이 있어요. 보시면 파란 선이 더 길죠. 네. 오후 종가에 사서 시가에 파는 갭만 수익률 낸 게 장중에 보유한 수익률보다 좋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장중에 보유하고 있는 게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장중에는 경쟁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중에 트레이딩 하는 게 보통 아침에 반짝하고 끝내잖아요. 끝내는 이유가 이제 잘하는 분들은 내가 챙길 것만 챙기고 빨리 끝내는 경향이 있고 내가 하루 종일 장중에 계속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들고 있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어려운 확률을 수렴하는 거를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루를 넘기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종가 베팅의 원리는 네. 남들이 팔 때 난 이 종목 좋으니까 사서 넘길 거야 내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이 전략의 일단 큰 틀의 원리 맥락을 일단 이해를 하면 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개별 종목에서 어떤 상황을 보고 종가 매매를 할 때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네. 내일 관심이 많을 종목을 선별해야겠죠. 네. 물론 이제 이게 어려운 영역이지만 내일 관심이 많을 종목들을 선별을 하고 내일 관심이 많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겠어요.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여기다 하고 달려들 수 있는 종목, 섹터 그런 종목 안에서 종가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거래량이 막 활발하면 보통은 한두 번 정도는 급등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팔고 나가는 그 큰 전략의 플레이 원리는 이렇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뭐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종가 매매할 때 많이 대상이 되냐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제가 어느 정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원리는 알았잖아요. 내일 아침에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보통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들 좋아하냐? 주도 섹터. 주도주. 네, 그리고 시장. 항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거는 시장. 지수가 웬만하면 내일 올라갈 것 같은지 내려갈 것 같은지 차트상 추세가 좋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엔 좋았죠. 네. 추세가 되게 좋았으니까 이런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들고 넘겨보는 거예요. 시장이 좋은지. 그리고 먼저 시장을 파악할 때 시장 관련된 어떤 뭐 경제적인 시황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금리 발표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뭐 고용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나오거든요. 지금 몇 월 며칠에 어떤 발표가 있다. 일정 같은 거. 시장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먼저 올라야 되잖아요. 네. 시장이 좋으면 다음 날도 트레이딩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내일도 시장이 좋으면 내일 아침에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는 종목을 많이 매매할 거다. 그러면 거기가 급등이 나올 테니까 나는 거기에 팔겠다가 일단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시장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는 거죠. 최근 시장이 어떤 논리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내일 시장 관련된 중요 발표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내일 중요한 발표가 남아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홀짝 배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중요 발표 일정들이 좀 멀리 있어.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 그러면 종가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 시장을 판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을 판단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끝나면
미국 증시가 이제 밤에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증시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그냥 종가에 사서 다음날 수익 내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제 조건은 내일 아침에 좋을 것 같은 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을 봐야 되고 시장을 봐야 때 국내 증시에 관련된 내용들, 어떤 뭐 금리 정책, 아니면 뭐 정부 유동성 관련된 내용, 아니면 정부 발표라던가, 그리고 해외 증시도 봐야죠. 해외 증시 보았을 때 해외 증시도 좋은지, 뭐 예를 들어 나스닥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스닥 분위기는 어떤지. 보통은 나스닥 분위기가 좋으면 그 분위기가 다음 날 이어져요. 우리 증시 아침에 갭으로 이어지잖아요. 미증시에는 뭐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보통은 그런 일정이 너무 임박했을 때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홀짝 배팅이니까. 그런 일정이 조금 뒤에 멀리 있어서 네. 그거를 보고 기대감으로 갈 때 그때가 좀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감. 네, 기대감으로. 왜냐하면 올해 이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2월에 최근에 이제 그 금리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하다라고 네.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웬만하면 증시 추세가 좋았으니까 하루를 넘기는 전략을 계속 해볼 수 있죠. 근데 금리 발표 딱 나오기 직전의 전날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몰라. 아니면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 돼가지고 네. 흔히 그 선반영 마법의 단어 실제로 그렇게 됐지만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는 조금 조율을 해야 되고 그게 없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시장 상황을 보고 아 오늘은 하루를 넘겨도 괜찮겠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가 매매를 고려를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네. 자 시장을 봤으면 그 다음에는 트레이딩을 많이 되고 있는 최근의 섹터 안에서 봐야 되잖아요. 네. 아무도 안 보는 섹터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 종가 매매 다음날 매도하는 거의 핵심은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내일 많이 될 것 같은 걸 찾는 거니까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은 되게 쉬운데 어렵지만 대략적인 개념은 이렇다는 거. 그러면 섹터 아마 여기서 오늘 이번 컨텐츠 전에도 주도 섹터 찾기, 네. 종목 찾기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을 해서 뭐 최근에 거래대금 상위 같은 거 보통은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 안에서 찾아보는 거죠. 뭐 이렇게 당장 뭐 거래대금 상위 안에서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종가 매매를 넘겨야 될까 찾아볼 수 있는데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시장의 색깔을 알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섹터를 묶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뭐 삼성 에피소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많고 변동성이 좋았죠. 오, 네. 네, 그리고 뭐 로봇줄, 현대무백스, 뭐 2차전지도 있고요, 뭐 바이오도 있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이런 종목도 후보군을 내가 추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려놓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인지 나는 종가 매매를 현대차를 하고 싶다. 그러면 현대차가 어디에서 지지 구간이 나올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아, 자동차 관련 종목이니까 네. 자동차 관련 이벤트가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봐야겠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봇, 네. 자동차 이런 키워드 관련 뉴스가 있었으니까 그런 뉴스들도 한번 찾아보는 거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바이오. 로봇 이런 종목들이 강했고 신규 상장 종목들 예를 들어 오늘 나라스페이스 같은 신규 상장 종목이 강했고 최근 기준으로는 삼성 에피스나 아니면 뭐 현대모백스 같은 로봇 관련 기업들이 강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 안에서 이 종목들이 내일도 트레이딩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뭐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보통 차트를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차트상 매력적인 자리다 라고 해서 종가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일 이 종목 관련해서 뭐 일정이 있다, 이벤트가 있다 아니면 실적 발표가 뭐 예를 들어 오늘 지금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을 거예요. 그럼 아마 그거 기대감으로 베팅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왜냐? 반도체 시황이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랐고 네. 반도체 섹터가 좋았다라고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반도체를 좋아해. 그리고 오늘 시장이 만약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나는 종가 매매를 해야겠다. 반도체를 해야겠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최근에 반도체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이 있는가. 임박한 것들이 뭐가 있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네. 그러면 종가 매매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어. 네. 그럼 안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반대로 안 나올 것 같아. 네. 그럼 내일 빠질 것 같아. 네. 그럼 오히려 종가 매매를 안 하고 오히려 내일 아침에 그럼 개판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개판하게 사야겠다. 지켜보자. 네,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종가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큰 맥락. 내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거고 내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종목을 그러면 어떤 후보들 돈이 많이 몰려있는 섹터 안에서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조금 경험치를 많이 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직장인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시장 한번 복귀를 해보고 지금 이제 장이 열려 있으니까 거래대금 많은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한번 쭉 보고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올랐네? 그럼 이 종목들이 내일도 올라가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지? 뉴스를 찾아보고 뭐 최근에도 에임드 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랑 아마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 최근에 신규주가 잘 움직이네. 그럼 이 종목은 내일도 급등할 수 있을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서 좋아할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는 거죠. 내일 만약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확률을 따졌을 때 나는 내일이 상승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종가 베팅을 들어가 보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내동 매매를 줄인다. 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를 넘기기 때문에 반대로 또 오히려 그게 자체가 내동 매매 막을 수도 있어요. 밤사이에 악재가 나오면 막 어쩔 수 없이 몰라 하잖아요. 네. 장중에. 장중에. 그러면 급하게 매도하느라고 막 실수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밤사이에 악재가 나오면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또 오히려 밤사이에 악재가 나왔는데 네. 아침이 되면서 분위기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10% 빠질 건데 5%만 빠진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내가 대응할 시간,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만약에 내가 연습한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가 매매를 연습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권장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만들어주신 컨텐츠 분들 그리고 인터뷰 내용들도 보면 종가 매매에 대한 그런 팁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고려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가 있어요. 보통 장중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거 그냥 급등하네? 좋아 보인다. 매수. 하면 이제 벌 수도 있지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내동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종가 매매는 오늘 알려준 것처럼 시장을 한번 보고 그리고 섹터. 이 섹터가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섹터인가. 네.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그 섹터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뉴스들이 있는 거. 뉴스들 한번 쭉 읽어보고요. 사실 이거 다 읽어보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걱정할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네. 그런 천재지변 같은 급락에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가 매매를 꺼려하는 건데 사실 그런 일은 장중에 해도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예측할 수 없는 큰 사고는 분명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하지만 그런 것들은 비중 관리로 해결하면 됩니다. 대부분 신용, 미수를 과도하게 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 매매를 할 때도 어느 정도 내가 감당 가능한 상식 가능한 수준에서 종가 매매를 해야지. 네. 보통은 이제 나는 오늘 뭐 기분이 좋아. 그냥 몰빵을 넘어서 뭐 풀베팅 하면 좋죠. 좋은데 가끔 이제 정말 운이 나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종가 매매 원리가 네. 이 큰 원리 안에 입각을 해서 여러 가지 종가 매매 전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법 같은 것들, 종가 매매 기법이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같이 접목해서 매매를 하시면 훨씬 효율적일 거다.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만약에요 이게 NXT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종가 베팅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시간대가 종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NXT 때문에 8시까지 열려 있잖아요. 보통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NXT 때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근데 NXT 장에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가 오히려 매도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KRX 기준으로 하는 게 보통은 심플하고 네. 다음날 매도할 때 NXT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면
8시 8시. 8시에 보통 많이 오르니까 8시가 매도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NX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아침에 기간을 8시에서 9시로 좀 빨리 당겨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KRX 기준으로 해도 괜찮다.